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미저리처럼 섬뜩한 제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어릴 때 우연히 미저리란 영화를 보고 저렇게 집착이 심한 시어머니가 다 있을까 싶었는데 세상에나 있더라고요. 미저리급의 시어머니를 만나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같이 근무하던 대리님과 썸을 탔어요. 그리고 서로의 호감을 확인한 순간부터 남들 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연애하면서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처음 뵙는 자리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비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첫 만남에 부침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드렸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너스레까지 떨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부침성 있는 인사와는 달리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어머, 얘 좀 봐라. 언제 봤다고 네가 내 며느리야? 아, 엄마 왜 그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으니 예비 며느리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로 서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다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날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말리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이런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보통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면 이렇게 맞이하지 않잖아요.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남자친구 엄마는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계속해서 팔짱을 낀 채로 저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 엄마 모르게 감쪽같이 쟤랑 연애하고 결혼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좋다고 반겨줘? 뭐? 자기야, 어머님 말씀이 뭐야? 우리 사귀는 거 말씀 안 드렸어? 아이, 음, 이번에 말씀드렸어. 그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 아무튼 자세한 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우선 들어와. 엄마는 예비 며느리 인사하러 왔는데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얼른 들어와. 여기 앉아. 이게 참 뭐 하자는 건지. 남자친구 엄마가 맞이해줘도 모자라는데 남자친구가 대신 맞이해주고 있으니 황당했습니다. 대체 예비 시모는 뭐 이렇게까지 되게 냉담한 태도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궁금증 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는 예비 시모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풀어볼 겸 더 오바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예비 며느리 인사하러 오는 날인데 뭐 준비해 놓은 거 좀 없어? 엄마도 저녁 먹어야 하잖아.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내가 손수 제 밥까지 차려줘야 하니? 아니,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인사드리러 온 사람 무한하게. 아니면, 우리 나갈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아이, 그래, 그러자. 지금 준비해서 얹어 먹어. 이 앞에 괜찮은 곳 있으니까 나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지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 됐고, 난 제가 뭐 하는 애고 누군지 좀 알아야겠다. 아, 엄마 좀, 왜? 그러게 네가 진작 연애하는 거 말만 했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지. 안 그래? 제 앞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쉽사리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대강 눈치를 보니 남자친구는 저와의 연애를 비밀로 하다가 결혼하기로 마음 정하면서 어머님께 털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보니 제가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소파에 앉아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알겠지? 네? 네. 편히 여쭤보세요. 나이는 우리 아들이랑 3살 차이 난다고 했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지? 네, 맞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니, 그 전에 집안 환경이 어때? 네? 그게 무슨... 흙수저냐 금수저냐 묻는 거잖아. 집이 좀 사냐고. 옷 입은 꼴을 보니 그다지 못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겨우 이 정도로 집안을 판단할 순 없지. 요즘 것들 입는 거며 들고 다니는 거며 워낙 돈을 처바르니까. 엄마 적당히 좀 해. 너는 빠져있어. 이런 걸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답해봐. 집이 잘 사는 편인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수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빠는 성실한 회사원이시고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제가 외동딸이어서 그런 거겠지만 지원 못 받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거, 갖고 싶은 거는 대부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없이 자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뭐야, 겨우 그런 집안으로 우리 아들을 넘봐? 기가 차서 원. 그럼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겠네? 평범한 집안이니 결혼할 때 보태주는 돈도 적을 거고 말이야. 부모님께서 보태줄 돈이 없으신 건 아닌데 저는 되도록 저희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까지 부모님께 기대면 손 벌리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남자친구가 모은 돈 합하면 대출 조금만 받아도 돼요. 세상에나, 대출? 없는 집 형편에 우리 아들 넘보는 것도 웃겨 죽겠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 생활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양심이 없네. 내 아들 이 정도 인물에 좋은 회사 다니면 능력까지 있어. 떠받들고 모셔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니, 저도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들 월급 합치면 꽤 많아서 대출금 갚는 건 시간 문제예요. 거기다 요즘 결혼하면 대출 안 끼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해? 집안이 별로인데. 거기다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내 아들은 잘 사는 집안 아가씨 만나서 장가 가야 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애랑 결혼해서 무슨 얼어 죽을... 난 이 결혼 반대야. 너는 내 며느리로 가당치 않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각 꿈 깨고 얼른 돌아가. 엄마, 정말 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했잖아. 평생 함께하고 싶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 같은 소리 하네. 고작 이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왜 이렇게 찰떡선이가 없어? 이 녀석이. 네가 아무리 난리쳐도 소용없어. 엄마는 반대니까. 너도 초저녁에 마음 접어. 아니, 난 내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아무리 엄마가 반대해도 우리 마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 성인이야. 결혼할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엄마 동의 없어도 혼인신고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자기야, 일어나 가자. 뭐, 혼인신고? 너 혹시라도 마음대로 행동하기만 해봐. 엄마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게 좋을 줄 알아?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허락 없이 결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와서 한참을 걸어갔어요. 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손을 뿌리치고 따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 아니, 그 전에 우리 사귀는 거 왜 비밀로 했어? 나랑 만나는 걸 비밀로 할 이유가 있었던 거야? 대체 왜 그런 건데? 지금 자기가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런데 나한테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 뭐? 이유? 그게 뭔데? 남자친구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놓고 말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한숨만 퍽퍽 내쉬며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게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헤어진 계기가 자신의 엄마 때문이라는 걸 말해줬어요. 뭐? 어머니 때문에 다 헤어졌다고? 아니, 대체 어머님이 왜? 설마 집안 때문에 반대하셨어? 잘 사는 집안 아닌 여자들은 다 커트하셨던 거구나? 그것도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사랑이 과하셔. 나 하나만 보고 사셨던 분이라 그런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참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강요하셨어. 그러다 보니 그게 내 연애까지 어려워지게 됐고, 그래서 지난 여자친구들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다들 나이가 어렸고 나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기보다는 단순히 연애만 하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 엄마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야. 남자친구의 폭탄 발언에 제 마음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니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연애를 숨겼던 거구나? 자기 만나는 거 알면 전에 그랬듯이 또 간섭이 심해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했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 솔직히 말하면 난 내 인생에 여자는 두 번 다시 없을 줄 알았어. 엄마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것도 결혼도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러다 자기를 만난 거야.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미래가 그려지더라. 어느 순간 자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때야 엄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 자기 오늘 인사드리러 오니까 제발 잘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었는데 결국 실수하셨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자기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머니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 결혼 괜찮겠어? 집에서 엄마한테 한 말 그냥 뱉은 거 아니고 진심이야. 허락하시면 좋겠지만 끝까지 반대하셔도 상관없어. 자기를 향한 내 마음은 확고해.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 흔들릴 일 없어. 허락해주지 않으셔도 난 자기랑 결혼할 거야. 나도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변함없어. 그런데 결혼한 다음은 결혼해서 어머님 영영 안 볼 것도 아니고 마주칠 일 생길 텐데 그때마다 어떡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나 어머님 상대할 자신 없어. 저렇게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자기야, 그건 걱정할 거 없어. 자기는 내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결혼하면 내가 방패막이 되어줄 거야. 자기가 원하면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안 봐도 돼. 부모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천년이라지만 난 자기를 위해서라면 끊을 각오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와줘.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끼리 따로 사는데 마주칠 일 없을 거야. 아니, 내가 되도록 없도록 할게.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솔직한 심정으로 어머님에 관한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생각은 없지만 허락 없는 결혼을 해도 되나 걱정이 앞섰어요. 거기다 어느 정도로 집착을 부렸길래 지난 여자친구들이 떨어져 나간 걸까 겁이 나기도 했죠.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보니 어머님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근심이 커졌어요. 남자친구는 걱정을 하나로 안고 있는 제 표정을 읽고 몇 번이나 걱정하지 말라며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결심했죠. 예비시모를 결혼 장애물로 취급하지 않기로요.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했고 예비시모를 설득해 볼 수 있는 데까지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점수 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펼쳤어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이 스카프 어떠세요? 고급스러운 게 어머니가 참 잘 어울리죠? 한번 해보실래요? 소재가 좋아서 보들보들하니 착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봤자 싸구려겠지 뭐. 백화점에서 샀다고 다 좋은 건 줄 아니? 그리고 누가 이런 거 사와서 아양 떨면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 아들 옆에서 떨어지기나 해.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어머니,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잘 알아요.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로서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죠? 집안도 능력도 탐탁치 않으시겠지만 부디 제 마음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사랑해주며 함께 보듬고 살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마음 돌려주시면 보란 듯이 오빠랑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자신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우리 아들이 너한테 빠져서 사리분별 못하는 것뿐이야. 시간 지나면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축출나게 잘난 구석도 없는 너랑 결혼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니?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마음 접어라. 네가 이런다고 결혼 허락할 일 없어. 내가 죽어도 절대 안 된다고. 예비 시모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고 무슨 짓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역시 계속해서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 보러 왔어? 응. 백화점 갔다가 괜찮은 스카프가 있어서 하나 샀거든. 어머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점수 좀 따보려고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 쳐다도 안 보시네. 괜한 짓 하지 말고 자기랑 헤어지기나 하라면서. 우리 엄마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말 너무해. 우리 그냥 엄마 설득하는 거 그만하자.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고 잘 지내다 보면 마지못해 인정하실 거야. 시간이 약이라 생각해. 정말 괜찮겠어? 난 그렇다 쳐도 자기는 엄마잖아. 괜히 자기 마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보자. 어느 계기로 어머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남자친구는 계속 설득하는 게 의미 없는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반대해도 굴하지 않고 결혼해서 천천히 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로서는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어진 끈을 끊게 될까봐 두려웠고 그로 인해 나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원망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는 알겠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예비 시모를 찾아가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늘 같은 푸대접을 받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노력해도 변함없으니 조금씩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는 거 좋지도 않고 결판을 내는 게 좋겠다. 너희 결혼 허락해 줄게.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저희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 그게 정말이야?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남자친구와 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결혼 승낙받게 되었으니 어쩔 줄을 몰랐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야, 나 너무 기뻐. 드디어 어머니께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눈물 날 것 같아. 이게 그동안 자기가 노력한 결과지. 충분히 기뻐해도 돼. 우리 엄마 설득한다고 마음고생 많았잖아. 아무튼 이제 허락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둘은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의 힘든 감정을 눈물로 씻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시모는 한쪽 입꼬리를 올려 씩 웃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주 좋아 죽네 죽어. 그런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희들 결혼 허락하는데 조건이 있어. 네? 조건이요? 우리 아들 옆에 세우기 아까운 널 허락해주는데 당연히 조건을 붙여야지. 그냥 쉽게 허락해주는 줄 알았니? 조건이 뭔데요? 네가 시집 오면서 해올 혼수 목록이야. 예비 시모는 옆에 있던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혼수 목록에는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전부 고가의 가전제품과 명품들이었습니다. 대강 훑어만 보는데 돈이 엄청나게 깨지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입이 떡 벌어지며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 혼수 목록이라고요? 또, 너무 많은데요? 그 정도는 기본 아니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 준비는 해와야지. 우리 아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다. 그리고 나 이 정도 혼수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아들 아빠 먼저 떠내보내고 나 혼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 줄 아니? 여자 혼자 이렇게 잘 키우기 쉽지 않아? 이제 좀 알겠어?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선택은 네 몫이야. 결정해라. 내가 준비한 목록대로 혼수 다 준비해서 결혼할 건지 아니면 깨끗하게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던지. 어쩐지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허락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허락이라는 말을 빌미로 헤어짐을 강요하는 거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준비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랑 장난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헤어지게 하려고 수 쓰는 거잖아. 수 쓰는 거라니. 너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이게 뭐야? 이거 봐. 이상한 애랑 엮여서 결혼한다고 난리치더니 생전 하지 않던 말 됐구나 하고. 이러니 내가 반대할 수밖에 없지. 착한 우리 아들 다 버려놨는데 내가 널 어찌 예뻐할 수 있겠냐고. 이상한 트집 좀 잡지 마. 이젠 별것도 아닌 걸 다 여자친구 탓하는 거야? 엄마, 정말 이러지 마. 대체 내 결혼에 어디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잖아. 그런데 왜 엄마가 난리냐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이깟 계집애 하나가 뭐라고 엄마한테 큰 소리 치면서 대드는 거니? 내가 인연보다 못하다 이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단지 내가 택한 사람을 존중해달라는 거야.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 사람 아니면 그 누구와도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알겠어?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있는 내 여자친구 딱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솔직히 엄마 축하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면 상관없어. 그렇다고 결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 끝까지 엄마 말 안 듣고 쟤랑 결혼하겠다 이거지? 그래, 좋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때 가서 엄마 말 들을 거라고 후회해봤자 네 인생 달라질 거 없다고. 평생 저런 애한테 발목 잡혀서 산다고 해도 좋다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 난 죽어도 너희 결혼 허락 안 하고 축하 안 해줄 테니까. 알겠어, 오지 마. 아들을 위해 축하해줄 마음도 조금도 없는 엄마한테 나도 오라고 안 해.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결혼하면 되니까. 뭐야? 이게 끝까지 정말. 너 엄마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니?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고작 계집애 하나가 아니야. 앞으로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여자친구가 원한다면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자식이랑 연 끊고 살고 싶으면 평생 우리 결혼 반대하면서 살아. 선택은 엄마 몫이야.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적잖이 충격받은 눈치였고요. 남자친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엄마 없이 결혼하면 된다고 못 박더라고요. 정말이지 예비 시모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하고 싶었는데 모든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결혼이 가까워지는 와중에도 예비 시모는
절 굳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비 시모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안쓰러웠지만 남편은 도리어 괜찮다며 제게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자기 지금 내 걱정하지? 표정에 다 쓰여 있어. 오늘같이 좋은 날 괜한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자. 나 정말 괜찮으니까. 엄마랑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크게 생각 안 하려고. 앞으로 자기랑 어떻게 살지만 생각하고 싶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 엄마 코 납작하게 해주자고. 자신의 마음도 편치 않으면서 제 걱정만 하는 우리 남편. 그런 남편을 위해 걱정거리 다 한쪽으로 치워놓고 행복한 생각만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라도 더 밝게 웃고 괜찮은 척 굴면 남편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까 싶어서요. 비록 시모는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신혼생활을 떠났어요.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다녀오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멋들어지게 해외여행 갈 것을 기약하고 아쉬운 대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모처럼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와서 남편 먼저 씻고 나온다길래 그동안 피곤한 몸을 쉬게 해주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전화 왔나? 저는 전화가 왔나 싶어 황급히 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전화 온 게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그냥 넘겼는데 또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갔나 싶어서 주변을 뒤적거렸어요. 그런데도 핸드폰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씻고 있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자기야! 핸드폰 두고 들어갔어? 남편은 샤워기 물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를 잘 안 들렸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단독 펜션인데 방음이 잘 안 돼서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건가 싶어서 벽에 귀를 대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방음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있는 방 안에서 들리는 진동 소리였어요. 뭔 이상함을 느낀 저는 이곳저곳 뒤지며 진동 소리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통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찾는 걸 포기하고 침대에 털썩 앉아서 조용히 진동 소리를 듣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뒤져보지 못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침대 밑이었어요. 혹시 싶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숙여 침대 밑을 살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일까 싶어서 핸드폰으로 후레쉬까지 켜서 말이죠. 그런데 침대 밑을 딱 확인한 순간 저는 놀라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한 순간 숨어있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대로 소리를 꽥 질렀어요. 느닷없는 비명에 씻고 있던 남편이 황급히 가운을 걸쳐 입고 나왔습니다. 왜? 왜? 무슨 일이야? 저기 침대 밑에 누가 있어? 뭐? 침대 밑에? 그게 무슨 소리야? 침대 밑에 누가 있다니? 있어. 분명히 눈 마주쳤다니까. 자기가 한번 봐봐. 사시나무 떨듯 놀라서 벌벌 떨고 있으니 남편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향해서 고개를 숙여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엄마!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갑자기 엄마라니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남편 쪽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어요. 그리고 침대 밑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시모의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어머니! 놀랍게도 침대 밑에 있던 사람은 시모였어요. 남편과 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시모는 들켰다는 표정으로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시모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계속해서 울리는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부터 들리던 진동 소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멋쩍은지 울리는 핸드폰을 꺼버리더군요.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아니, 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야? 사람 놀라게?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오긴. 펜션 주인한테 내 아들이 잡은 숙소라고 말해서 예비키 받아서 들어왔지. 내가 어디 못 들어올 곳이라도 돼? 못 들어올 곳은 아니지만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여기 이렇게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게 말이 돼? 대체 왜 온 거야? 우리 보러 왔으면 왔다고 말하면 되지. 왜 몰래 침대 밑에 숨어 있냐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숨어 있지. 엄마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숨어 있었겠어? 너희 결혼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신혼여행 떠나는 순간부터 몰래 뒤밟아서 따라왔어. 엄마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넌 뭐가 좋다고 이거랑 붙어서 희낙낙하고 있니? 엄마 없이 그렇게도 좋아? 뭐? 우리 뒤를 밟았다고? 엄마 정말 미쳤어? 이젠 하다하다 우리 미행하고 몰래 침대 밑에 숨기까지 해? 대체 우리 따라온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겠어? 너희들이 얼마나 깨 쏟아지게 좋아 죽나 보러 왔다 왜? 내가 앞에 대놓고 나타나면 제가 본색을 드러내겠어?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감시해야 검은 속내를 잡아낼 수 있지. 그래서 모양 좀 빠지지만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었어. 엄마가 괜히 이유 없이 숨어 있었겠니? 다 깊은 뜻이 있었던 거야. 아들을 위해서라면 한 몸 희생하는 엄마들 많아. 나 역시 그렇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런 거랑 결혼하면 안 되지. 너희들이 같이 있는 거 지켜보니까 너는 손 하나 꿈쩍 안 하고 우리 아들만 시켜먹더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귀한 내 아들을 부려먹어? 결혼해서 고맙다고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지가 공주야 뭐야. 웃기지도 않아 정말. 뭐야. 겨우 그런 이유로 우리 미행한 거였어? 그래서 아들 신혼여행까지 따라와서 침대 밑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와, 엄마 정말 상상 그 이상이구나. 정말 질린다. 온종일 우리 미행에서 찾은 게 겨우 그거야? 아내가 나만 부려먹은 거? 뭐라도 단단히 잡아서 된통 혼내주고 싶은데 어떡해? 겨우 그것뿐이라서?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미행에서 얻은 게 고작 그것뿐이라 참 유감이네. 그래서 만족해? 아들 결혼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저게 무슨 실수하는 거 없나 눈에 쌍심지 켜고 몰래 지켜보는 게 좋았어? 이제 만족해? 내 아내가 꿈쩍 안 하고 나만 시켜먹는다고?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거 아내가 날 부려먹은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오늘 우리 미행하면서 지켜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엄마 없이 결혼하니까 좋아? 결국 나 없이 결혼했어 이 녀석이. 네가 무슨 고아도 아니고 왜 엄마 없이 결혼하냐고. 그니까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부모까지 저버리고 결혼해야 했어? 엄마 정말 너한테 너무 배신감 들어. 이게 그동안 내가 고생해서 키운 값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먼저 죽고 나 혼자서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작품이야. 그런 네가 어떻게 날 버리고 저딴 계집애한테 올락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허락하면 되잖아. 엄마가 고집 피우지 않고 진작 결혼 허락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 그리고 엄마 이거 병이야. 나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섰어. 엄마 이러는 거 이제 정말 신물이나 소름 끼칠 정도라고. 남편은 지긋지긋했는지 쌓인 감정을 목소리 높여 표출했어요. 시모는 남편의 쓴소리에 참지 못하고 뺨을 쳤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놀란 마음에 남편을 보호하고 나섰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 말이 맞잖아요. 틀린 말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희 오늘 결혼했어요. 어머님 아들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제일 기쁜 날이래요.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온 마음으로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뺨을 때리시면 안 되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넌 뭐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우리 모자 일이니까 넌 빠져! 아니요. 저도 참견할 권리 있어요. 이제 우린 부부니까 남편 일이 곧 제 일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에 만났던 여자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야기해주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어머님의 어긋난 사랑과 집착 때문에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본인 사랑이라 믿으며 행한 행동이겠지만 남편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행동은 이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만의 인생이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아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해주세요. 제발요.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아들하고 내 사이를 이간질해? 네가 뭘 알아? 우리 아들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있다고. 엄마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행동에 네가 뭔데 지옥이니 뭐니 판단하고 있어? 난 내 아들만 생각하면 산 사람이야. 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난 잘못한 거 없어. 내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고요. 아들이 싫다잖아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숨막혀 한다고요. 뭐? 어디서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 시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보다 제 뺨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시모의 손목을 잡고 막아섰어요. 나 때린 것도 모자라서 내 아내까지 때리려고? 그건 안 되지. 오늘이 우리한테 어떤 날인데 정도껏 해야지. 의미 있는 날 그만 망치고 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엄마 볼 일 없으니까 엄마 혼자 알아서 지내. 아무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롭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우리한테 잘못한 죄 평생 미안해하며 살라고. 그때 가서 그립다고 후회하지 마. 우린 엄마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걸 걷어찬 건 엄마니까.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천하의 불효자식으로 굴 거냐고. 나중에 돌아가신 아빠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아니, 아빠도 다 이해하실 거야. 도리어 나한테 잘했다고 하실지도 몰라. 엄마의 어긋난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거칠게 시모를 데리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골치 아픈지 머리를 매만지며 깊은 한숨만 뱉어냈어요. 시모는 당장 문 열라며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행패 부렸지만 주변 사람들의 민원으로 펜션 사장님에 의해 제지당했어요. 문 밖에서 내 아들이 안에 있다며 주인 아주머니와 실랑이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주인 아주머니께 전화해서 자신의 엄마 아니니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확실히 못 박았어요. 결국 주인 아주머니께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인생에서 한 번뿐인 신혼여행 첫날 밤을 다른 의미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신혼여행 내내 시모 일로 충분히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와서 서로 괜찮은 척 힘내며 지냈어요. 남편은 겨우 힘을 내며 조금씩 마음을 안정시켜가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시모가 우리 신혼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남편에게 돈 내놓으라며 언성을 높였어요. 갑자기 용돈을 끊으면 어쩌자는 거야? 나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잔말 말고 당장 용돈 보내. 그리고 네 아빠가 너한테 물려준 돈 나도 어느 정도는 받을 권리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나눠서 보내.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신 돈을 왜 엄마가 탐내? 그건 내 돈이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이야. 엄마는 아빠가 따로 물려주신 돈 있잖아. 그리고 내가 용돈을 왜 줘?
우리 이제 안 보고 살기로 했잖아. 그럼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들 결혼 축하해주지도 않고 신혼여행까지 망쳐놓은 사람이 용돈은 꼬박꼬박 받고 싶어? 엄마는 정말 조금의 죄책감도 없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책감을 느껴야 해? 너야말로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 없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앞으로 어찌 살라고?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빠가 물려주신 돈으로 생활하든 뭘 하든 엄마가 알아서 해.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나한테 잊지 못할 신혼여행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도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법적인 절차 밟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은 시모에게 확신한 선을 긋고 다신 찾아오지 못하게 거리를 두었어요. 시모는 확고한 남편의 태도에 큰 충격과 절망감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는 시모와 연락하지 않고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남편에게 나는 괜찮으니 마음에 준비되면 시모를 봐도 좋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모에게 시달린 고통이 컸는지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부디 시모가 정신 차리고 잘못을 뉘우쳐서 남편과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전까지 남편과 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듯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